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새끼손가락을 다스려 발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새끼손가락 끝은 인체의 발 쪽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발의 모세혈관 끝부분에 정체된 어저혈과 염증을 빼낼 수 있는 부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58번째 이야기는 소지손가락 편입니다. 새끼손가락의 효능과 치료법, 즉 발의 보행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는 새끼손가락을 다스리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약지, 중지, 금지, 음지 순서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책에 없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지손가락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10손가락 중에서 가장 가늘고 짧은 손가락이죠. 여기에 다리의 모든 경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소지는 쥐는 약지의 위력을 강력하게 도우며 다리와 발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구 중력에 적응하게 만들어주는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에요. 세 번째, 이 손톱 아래 제일 볼록한 부위를 따주고 피를 최대한 짜내면 발바닥이 편해지겠죠. 네 번째, 이 새끼손가락 끝은 인체의 발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발의 모세혈관의 끝부분에 정체된 어저혈과 염증을 빼내는 것입니다. 지금 왼손이죠. 왼손바닥입니다. 왼손바닥의 반대편이죠. 여기가 왼손의 오른 발바닥을 다스리는 쪽이에요. 다섯 번째, 체내 노폐물이나 염증이 너무 많이 쌓여 발이 불편하거나 보행에 문제가 발생할 때 다스려 주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이 새끼손가락 끝을 따주면은 고관절, 응치뼈라죠. 무릎, 장단지, 발목, 발바닥 등 발 전체의 혈류가 이동되어 발가짐이 편해집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보행이나 발이 불편하면 새끼손가락 끝만 따주고 7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딴 손가락의 반대편 발이 편해지게 됩니다. 즉 새끼손가락 끝을 따면 발을 베푸는 효과가 있는데 이때 어저혈과 염증이 함께 빠지면서 발이 살아나는 효험을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지손가락의 변형과 질병 징후입니다. 자, 손가락의 모양새가 각기 다르죠. 1번에서 3번으로 갈수록 병세가 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소지손가락 1번은 비교적 건강한 손가락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1번도 여기가 지금 잘록하게 가늘어지죠. 그래서 앞으로 발목이 약해질 수 있는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 2번 손가락은 지금 무릎과 발목이 부어 있어요. 즉 염증을 차해서 부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발이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불편한 모양새의 손가락이에요. 세 번째, 3의 손가락은 이 끝이 뾰족해지죠. 이 끝이 이미 뾰족해져 있기 때문에 발이 차거나 염증으로 발가짐이 불편하거나 발 뒤꿈치가 아플 수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소지손가락을 잘 살펴서 2번이나 3번의 모양새가 되었다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스려주는 것이 발가짐을 편하게 만들 수 있고 더 이상
질병이 깊어지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 발가짐이 불편한 사람은 소지 손가락 끝 가, 끝 여기가 가죠. 가 끝을 따주고 피를 최대한 짜내줍니다. 이때 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발로 가는 혈이 막힌 것이에요. 이때는 피가 나올 때까지 짜내고, 혹은 또 피가 분사 싹 솟구쳐 나올 때는 또 잘 나오지 않을 때까지 피를 짜내줘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 사타구니나 허벅지에 이상이 감지될 때는 소지와 약지 사이 요 골 있죠. 요 골 사이에 골 부분을 이렇게 누우면 뭔가 근육 덩어리가 막 만져져요.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근육이 아주 부드러워야 돼요. 요 사이가 뭐 단단하게 만져지게 되면 그 단단한 부위를 계속 5분 정도 지압하면 한 7분 정도 지나면 왼쪽 반대편 사타구니가 편해집니다. 눌러서 풀어주면 사타구니 다리의 혈류가 살아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 평소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단단하게 뭉쳐진 근육을 자주 풀어주면 다리 혈류가 살아나서 편안한 발가짐을. 세 번째, 발목과 무릎 이상 다스리기. 첫 번째, 소지 손가락은 발의 모양새, 다리의 모양새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이 발이 불편하면 그 해당되는 위치에 변형이 일어나고 손가락 모양을 그래서 잘 다스려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소지 손가락 끝이 오처럼, 끝이 지금 뾰족하죠. 오처럼 뾰족하면 발끝과 발바닥 혈류가 느린 것이므로 이 소지 끝을 따주어서 피를 짜내기를 2, 3회 하면 끝이 둥글게 퉁퉁해져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치유가 됩니다. 세 번째, 그림 A 부분, 소지의 두 번째 마디 이 부분, A 부분 쪽에 뭔가 볼록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게 안쪽이죠. 나왔다면 반대편 오른쪽 무릎 안쪽이 염증이 생겨서 부은 것이므로 이 부분도 역시 찔러서 따서 어저클과 염증을 빼주면 한 7, 8분 지나면 무릎이 한결 편해집니다. 네 번째, 그림 B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B 부분이 지금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휘어지고 부어져 있으면 이 부분을 역시 따주고 반대 방향, 휘어진 반대 방향으로 젖혀주게 되면은 발등이 아주 편해집니다. 다섯 번째, 그림 C와 D를 보시면 발등이 부실하면은 여기에 1, 2, 3 발등 쪽 1, 2, 3 요 부위를 따주시고 발 뒤꿈치와 발가락 끝으로 혈류를 돌리려면 요 4번과 5번도 함께 따주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무릎이 시리거나 아픈 사람은 A 쪽이 부어 있는데 A의 요 빨간 점, 요 줄을 따고 짜고 하게 되면 역시 무릎이 편해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왼손 소지 손가락을 다스리면은 왼손을 다스리면 오른쪽 발, 반대편 오른쪽 발가짐이 편해지게 됩니다. 오른손을 다스리면 반대로 왼쪽 다리가 편해지게 되는데 이 딴 손의 반대편의 반응점이 7분 후부터 이제 효과를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자, 이 소지 손가락을 다스릴 때 효험과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의학에서는 이 소지에 있는 혈은 소장경의 소택, 여기를 다스리면 소장, 작은 창자가 살아나고 바깥쪽 소택, 여기를 다스리면 소장이 살아나고
안쪽을 다스리면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딸점이에요. 두 번째, 손따기를 제가 연구한 지 50여 년간 하면서 이것과 다른 특별한 효험을 발견하고 소지손을 다스리는 딸점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본 새끼손가락 딸점은 보행에 관련된 다리와 발의 질병을 고치는 손가락입니다. 네 번째, 앞서 설명을 잘 살펴보시고 부분별로 치료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딸 때 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해당 연결된 장기나 기관이 막힌 것이므로 피가 잘 나올 때까지 계속 짜내고 여의치 않으면 그 부위에 끝이 피가 안 나오면 손톱 위도 좋고 그 주변이라도 찔러서 막힌 혈류를 뚫어주어야만 발이 편해지게 됩니다. 막혔으면 뚫고 분사되면 안 나올 때까지 짜낸다는 이야기예요. 여섯 번째, 그 반대로 피가 찔렀는데 저절로 피가 줄 흐른다 혹은 분사한다 이럴 때는 그 해당되는 장기나 기관이 막혀 심장에서 펌프질 된 높은 압력의 피가 발에 풍선처럼 부풀러 올라서 터질 듯 피가 압력이 높은 것이므로 이때는 찌르고 푹 분사하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최대한 짜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보통 이 발의 문제는 허리가 차고 냉하거나 문제가 되면 다리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소지손가락을 잘 다스리면 허리의 질병도 어느 정도 함께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자, 다음번에는 두 번째 반지 손가락, 즉 약지 손가락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건강하면 폭이 넓어지고 치매가 온다든지 폐활량이 부족하면 자꾸자꾸 가늘어지는 것이 약지 손가락이에요. 치매 예방손입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59번째 이야기는 약지 손가락 편입니다. 약지 손가락의 효능과 치료, 즉 따고 나면 반대편 폐와 팔가짐, 어깨, 겨드랑이를 살려낼 수 있는 딸점이에요. 예,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